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 일단 데이터 나오는 대로 먼저 간단하게 방송하도록 할게요. 지금 엑셀 돌리느라고 한 몇 시간 걸리거든요. 네, 먼저 나온 데이터만 갖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내일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지방을 가야 돼가지고 아마 부동산 방송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주식 방송만 그거는 돈 받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요. 네, 양해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원격으로 접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네. 자, 오늘 제목은 강남 성동구는 급락을 했고요. 특히 또 한강벨트에 뭐 마포구라든지 영등포구 이런 데는 좀 또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 근데 주변 지역은 반등을 지속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쳐보니까 7개 구는 하락을 했고 18개 구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조금밖에 안 올랐어. 오르긴 했어요. 0.02%.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게 뭐 눈에 안 보일 정도인데 강남 선거는 급락하는 게 자꾸 나오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먼저 보여드릴 텐데 어저께 주간 동향 나왔잖아요. 부동산원. 근데 상승폭이 확대했다고 그러죠. 근데 엘리엇은 계속 하락한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 방식과 지수 산출 방식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 파크포레온, 헬리오, 엘스가 예를 들어 세 단지가 폭락을 했어. 막 10억씩 빠졌어.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노원구나 강북구에 있는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2천만 원, 1천만 원 해갖고 한 20개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올랐어. 그러면 제가 계산하는 방식은 폭락했다고 계산이 돼요. 왜? 시가총액이 몇 천억이 날아갔는데 근데 늘어난 거는 합쳐서 몇백억밖에 안 돼. 막 2천만 원, 500만 원 올라간 걸 다 해보니까 10개가 올랐는데 그런데 그 부동산원이나 KB는 그렇게 계산 안 하고요. 헬리오가 10억 빠진 거나 노원구의 아파트가 뭐 강북구 아파트가 200만 원 오른 거나 어차피 하나는 빠지고 하나 올랐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보합인 거야. 제가 계산하는 거는 서울 아파트가 대폭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부동산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헬리오가 1,000억이 빠졌어 오늘 부동산에 폭락을 해갖고. 근데 강북구에서 두 개 단지가 5억씩 늘었어. 5억 10억 늘었어. 15억이 늘었어. 여기는 1,000억이 줄고 여기는 15억이 늘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한 개 단지는 빠지고 두 개 단지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지금의 방식이라니까. 그거를 거래상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케이스 실러지수 알죠? 미국 부동산 계산하는 방식 다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아니 헬리오에 1,000세대 사람들이 나 5억씩 받아서 갖고 1,000명이 통곡을 하고 있는데 저 노원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0세대인 아파트가 1억이 올랐어. 그러면은 100세대인 아파트는 100억이 올랐겠죠. 그러면 서울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이 900억이 줄은 거 아니에요. 1,000억이 줄고 100억이 늘었는데 합치면 900억이 준 거 아니야. 근데도 서울 아파트가 올랐다고 그런다니까. 그거를 보는 게 여기도 보세요. 여기 이걸 제가 사이트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KB 선도 지수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이 점선 나오는 거예요. 점선 6개월 동안입니다. 점선은 동향지수예요. 동향지수 월간 동향지수입니다. 근데 이 점선 있죠. 점선 이거 까만 점선 요거는 KB 선도 지수예요. 빠지죠. 2월달이 상수입니다. 2월달 제 데이터도 2월달 상수잖아요. 2월달부터 빠지고 있다고, 두 달 동안 빠졌다고. 특히 50개가 아니라 20개나 10개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하락이 더 커져. 왜? 시가총액 큰 순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고. 지금 빨간 게 20개 지수예요. 20개 지수. 점선은 50개 지수고 요거는 서울 전체고. 이렇게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언론에서는 요거만 따지. 요거만. 국토부 실거래가도 빠지고 있다고. 지금 2월달에 3월달부터 빠지고 있다고. 2월달에 꼭.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는 2월달이 상투를 이미 쳤어요. 그런데 동향조사는 호가로 조사하는 거는 오른다 그런다고. 집주인들의 호가를 안 내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한다니까. 여기 헬리오나 개포주공 1단지나 파크리오나 엘스나 이런 것들이 폭락을 해도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20개가 조금씩 오르잖아요. 100만 원씩 오르잖아요. 그러면 올랐다고 그런다고.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동향조사를 하지 말고 실거래 좀 늦더라도 미국처럼, 미국은 3개월 늦게 나와요. 미국은 3개월 늦게. 그래도 괜찮아. 주간 동향조사 발표하는 데가 없어. 그것도 주등효과 조사 안 해. 등기까지 다 마치고, 그러니까 케이스 실러지수는 아마 등기 마친 것까지 할 거예요. 우리나라 등기하지도 않고 그냥
가짜 계약서를 딱 올려갖고 등록을 해도 그걸로 또 시거래가 등록이 되잖아요. 그런 차이라는 걸 좀 아시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를 오늘 이건 여기 나온 건 오늘 거는 다는 못하고 중요한 것만 할게요. 자 여기 딱 보니까 거래가 여기 400건이 늘었습니다. 지난달이 그러니까 4월달에 226건, 5월달에 178건. 그래서 여기 누적된 걸 보면 이번 달은 1000건 이제 넘었고요. 지난달은 벌써 7000건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름 남았죠. 벌써 7000건이면 하루에 200건씩 거래되잖아요. 이게 신고되잖아요. 그러면 5일만 더 신고돼도 8000건이 되겠죠. 물론 이제 점점 줄겠죠. 근데 요번에는 안 줄 것 같아요. 왜냐면 5월 9일 그것 때문에 막판에 몰려서 거래된 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 한 9,000건, 10,000건도 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7,000건이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5월달 거래 폭증한다고 주장한 게 저밖에 없었어요. 처음 다 거래가 안 돼갖고 5월달에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매일 아침에 다운받으니까 이게 실거래가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평균 단가가 9억 8천밖에 안 돼요. 10억이 안 돼. 왜 그래요? 여기 공공매입 78건이 공공매입인데 이건 전부 2, 3억짜리들이야. 2, 3억짜리들이 확 거래 신고가 돼버리니까 전체 평균을 낮추지. 나중에는 올라갈 거예요. 신고가 많이 되면 11억, 12억으로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신기한 거, 그다음에 여기는 보세요. 강남은 상승 거래 비중이요 55%밖에 안 돼요. 서초는 빵 프로예요. 서초는 7건 중에 2건은 보합이고 5건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상승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빠지지. 예. 강동구도 26%밖에 안 돼요. 4건 플러스 11건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색깔별인데 지금 10%가 자꾸 나오죠? 여기는 10%가 나오잖아요. 상승 중에는 이렇게 25구가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전국적으로는 0.01가 소폭 플러스인데 서울도 소폭 0.02, 경기도 0.02, 인천이 많이 빠졌네. 0.15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대구, 광주, 대전이 좀 빠졌고 울산은 올랐고, 그 다음에 지방도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인데 섞여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전국이 0.0이 아주 소폭인데 지난달에 많이 빠진 거예요. 0.45%. 여기 특히 서울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달도 서울도 아직 이번 달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요게 오늘 신고된 것들 분류한 거거든요. 하락한 구가 7개밖에 안 돼요. 상승한 구는 18개나 돼. 그런데 문제는 강남 서초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시가총액을 확 잡아먹겠죠. 얘네들은 대단지에다가 고가에다가 그러니까 지수가 0.02밖에 플러스가 아니야. 특히 4월달 거는요 마이너스예요. 0.01 마이너스고 이번 달은 0.03 플러스예요. 합치면 0.02 마이너스 0.02 플러스겠죠. 네, 지금 한참 신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월간 누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여기 오늘 겁니다. 오늘 거를 이제 4월 누적신 거랑 5월 누적신 걸 보면 4월달에 보면요 강남구 대폭락이죠. 강동구도 대폭락이죠. 지금 강남구랑 강동구를 연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이거 여기 1, 2월달에 올랐어도 소용없어요. 3, 4월달에 빠져버리면 4월달에 하락률이 크죠. 지금 이번 달도 월간으로 누적해서 마이너스예요. 하락이 많다고. 물론 오늘은 플러스가 많지만 이제 5월 9일 지나서 그런가? 딱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강남구가 0.23%, 0.1% 이상이면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 이상이면 많이 빠진 거예요. 하루에. 보통 이렇게 송파구처럼 0.00, 그 다음에 도봉구처럼 0.03, 강북구 0.01 이렇게 움직이는데 노원구는 0.29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예요. 강동구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폭락을 했었다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 보면 플러스는 있는데 넥슬, 신현대, 레드펠 플러스예요. 근데 플러스가 0.5, 0.01, 0.57이에요. 근데 마이너스는 도곡 타워팰리스 2차가 2.1% 급락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압구정 현대 3차 있죠. 24%. 야, 이거는 대폭락한 거예요. 1%도 폭락한 건데 24% 폭락했다니까. 직전 거래에 비해서. 근데 얘는 시가총액이 작아. 세대수가 작아요. 비싸긴 해도 세대수는 작다고. 41등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얘가 워낙 많이 폭락을 하고 도곡 타워팰리스가 2차가 폭락을 하니까 다른 데가 플러스여도 강남구는 폭락을 지속하고 있다. 서초구도 이 정도면 급락이에요. 0.1% 이상이니까. 뭐 때문에 빠졌나? 반포자리가 조금 빠지고 잠원동 신반포 2차가 좀 빠졌는데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서초 삼봉은 좀 올랐네. 근데 쭉 가면요 잠원 한신 아파트가 18% 폭락을 했어요. 방배 인광 1, 2차가 6%나 폭락을 했어요. 서초 이원도 빠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크게 빠진 게 있으면 마이너스죠. 송파구는 보합이에요. 보합. 거래가 없네 아예. 엘리트는 거래가 아예 없네. 가락상용 1차 소폭 빠지고
거여 이편한 세상 조금 오르가니까 똔똔이 됐죠? 똔똔이 돼서 두 건 딱 되네, 두 건. 그러니까 보합이지. 마이너스 보합. 강동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데 그라시움이 많이 빠졌네요. 그다음에 올파포가 반등을 좀 했고요. 아르테온도 많이 어저께 폭락을 했다가 이거는 그래도 하락한 거에 한 3분의 1 반등했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습니다. 노은구는 많이 올랐어요. 도봉구 그냥 약보합이라고 그럴게요. 강북구 강보합, 성북구는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이렇게 저가 아파트들 있는 데가 많이 오릅니다. 이렇게. 자, 중량구는 조금 뭐 거래가 없네. 얘는 그냥 마이너스가 있고, 동대문구도 플러스를 지속하고, 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요. 동대문구가 진짜 오르는 거야. 근데 얘네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자, 성동구 폭락했죠. 0.37%는. 옥수 이편한 파크는 0.03 찔끔 올랐지만 보세요. 행당한지 1%대, 옥수 삼성 1%대, 행당 리버뷰 마이너스 3%대, 은공 강병대리 6%대, 성수 쌍용도 1%, 그 다음에 행당 신동아 5%. 자, 그러니까는 상승한 데가 있어도 하락한 데가 훨씬 많죠. 지금 성동구가 급락을 한다니까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겠죠. 광진구는 거래 거의 없는데 저 뒤에 뭐가 크게 올랐어요. 자양 경남 아파트 이거 몇백 세대밖에 안 되는 아파트일 거예요. 아마 1000세대 안 될 거야. 이 정도 순이면 강진구에서 이제 23%나 폭등을 했어. 그래도 워낙 많이 올랐으면 전반적으로 0.13%를 끌어올렸네요. 용산구 강보합, 중구도 꽤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여기 4개가 다 올랐으니까. 종로구는 강보합, 은평구도 그래도 조금 올랐네. 서대문구도 강보합, 마이너스가 더 많은데 근데 뭔가 크게 오른 게 있나? 뭐 크게 오른 건 아닌데 다른 것들이 독립문 삼성이 0천, 예. 그다음에 마포구 1% 마이너스, 0.1%대 마이너스, 한강벨트 마이너스네요. 동작구는 조금 플러스고, 영등포도 0.1% 마이너스네요. 물레 자이가 급락을 했네. 여의도 광장 아파트도 마이너스 났네. 예. 그다음에 당산 삼성 레미안 여는 플러스가 났고, 양천구는 플러스고요. 강서구도 플러스고, 금천구도 꽤 플러스고, 관악구도 많이 플러스고, 구로구 조금 플러스고. 자, 지금 보니까 보시면 요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요렇게. 오늘 25개구 중에 7개구가 마이너스고 18개구가 플러스인데 0.02밖에 플러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강남 서초가 시가총액을 많이 잡아먹거든. 이게 얘네가 크단 말이야, 이게. 근데 지금 하나도 빠진다는 얘기 안 나오죠. 왜? 동양조사니까. 이거 나중에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동구 이렇게 있고, 강남 여기 급락한 게 좀 있고, 서초구도 급락한 게 있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꽤 올랐고, 노원구 꽤 많이 올랐습니다. 중량구, 동대문구는 많이 올랐고요. 성동구가 급락을 했죠. 강남구 이렇게 큼지막하게 빠진 게 있고, 잔잔하게 오른 거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급락을 했지. 자, 성동구 폭락은 이거 정도면 폭락이에요. 그 다음에 중구는 좀 올랐고,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하락률은 전체 지수는 0.1%대로 마이너스지만 뒤로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급락을 하고 있네. 여기가 앞에 단지가 별로 등락이 없으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소형주들이 많이 빠져봤자 대형주가 안 빠지면은 지수는 덜 빠지거든. 동작구는 꽤 오르고, 영등포구, 양천구도 뒤에는 많이 올랐네. 강서구도 뒤에 많이 올랐네. 금천구는 앞에가 많이 올랐네. 관악구도 띄엄띄엄 올랐네. 구로구는 약간 어정쩡 똔똔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서울 동별로 보면 오늘 어떤 동이 많이 오르고 내렸나 봅시다. 서울 이거 당월이고 이거 전월입니다. 10% 쳐. 시가총액 순서입니다. 이번 달은 아직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어요. 오늘 많이 빠진 거 압구정동 많이 빠졌네. 잠원동이 많이 빠졌네. 문정동이 많이 빠졌네. 방배동이 좀 빠졌네. 여기 행당동이 좀 빠졌네. 이 성동구잖아요. 그 다음에 도남동이 좀 빠졌네. 예. 그 오른 동네는 여기 서초동이 올랐고, 도곡동 올랐고, 중계동 올랐고, 상일, 둔촌, 자양 올랐고, 여기는 뭐야, 신림동이 좀 올랐고요. 이거는 동별로 한 거고요. 경기도는 조금 플러스인데 앞에는 조금 플러스가 많네 오늘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습니다. 지난달은 소폭 마이너스인데 이번 달은 소폭 플러스. 아직 경기도 쪽까지는 하락이 안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가 강남 3구나 한강벨트가 급락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은 주변 지역으로까지 하락세가 전염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까지는 아직 상승 중이야. 여기는 경기도, 요거는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인데 지금 이따가 할게요. 그걸 그래프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거는 경기도 1번, 경기도 2번, 광역시 1번, 광역시 2번, 광역시 3번, 광역시 4번. 그다음에 팔계도 1번, 팔계도 2번, 팔계도 3번이네. 예, 제주도까지. 예.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자, 일단 급하게 먼저 나온 것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자, 강남구, 성동구가 급락을 지속하고 있어요. 돌아설 기미가 안 보여. 근데 동양조사에서 어저께 주간조사에서는 강남구마저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제 서울 아파트 25개 다 오른다. 그럼 그동안 계속 하락한 거는 강남구만 하락했나? 다른 구도 하락을 했다고. 근데 선도 아파트 지수도 보세요. 그다음에 실거래가도 오늘 나올 거예요. 오늘 국토부 실거래가가 오늘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은 제가 방송 다시 할게요. 그것만. 자, 한강벨트는 또 강남 3구에서 한강벨트로 하락 확산이 되겠어요. 왜냐면 성동구, 광진구도 돌아가면서 빠지고 영등포구, 마포구 이런 데가 좀 빠지고 있다고. 근데 주변 지역은 아직 반등을 지속하고 경기도도 반등을 지속하고 있고. 이런 사실을 좀 알아두시고요. 요거의 단점. 어떤 데는 오른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빠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국토부 실거래가가 오늘 나옵니다. 언론에서 보도할 것 같아요? 한 몇 군데밖에 보도 안 해요. 어저께 막 강남구도 돌아섰다, 서울이 불장이다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도하는데 그러니까 쪽지 시험 잘 봤다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정작 학력고사 점수가 나오는데 수능 점수가 나오는데 이걸로 대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주말고사 쪽지 시험 아무리 100번 만점 1000번을 잘 보면 뭐하냐고. 학력고사 점수나 수능 점수가 떨어지면 떨어진 그 점수 갖고 원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오늘 국토부 실거래가 얼마나 보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제가 하는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여기 KB 선도지수나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오늘 나올 거에 그 지수가 더 뭐랄까 시사성이나 실효성이나 정확성이 있어요? 아니면 집주인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얼마에 팔 거예요라는 그 동향조사 부동산 사람한테 얼마에 나와 있어요? 그 얼마야? 어떤 거는 막 10억이 나왔는데 갑자기 30억이 내는 것도 있어. 안 팔리면 말고. 그래도 그거를 또 물론 조금 보정을 하겠지만, 네. 자, 엘리엇이 맞다 1번. 동향조사, 그러니까 엘리엇의 실거래가가 맞다 1번, 동향조사 2번이 맞다. 3번은 7번은 아무거나 난 다 싫어. 둘 다 싫어. 그냥 엘리엇만 좋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아마 방송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 오늘은 할 거예요. 오늘은.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